아직은 반등 시작이다. 완전 희망 회로를 막 돌리면서 이제 가자를 외쳐도 되는 시점인가? 내가 몰빵해서 매수해야 되는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7월 15일 오후 6시 51분입니다. 일단 비트코인 2024라는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하는데 야, 여기 연사분들이 진짜 뭐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나오거든요. 7월 27일 25일부터 27일 이때로 예정되어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7월 말 정도에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사분들을 제가 좀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뭐 말이 필요 없죠. 도널드 트럼프 이제 오늘 피격 사건으로 인해서 거의 뭐 미국의 국민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걸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귀에 이렇게 피격 받고도 정말 대단하죠. 화이팅을 외치면서 퇴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에 또 성조기가 이렇게 좀 푸른 하늘에 나부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상징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벌써 괜찮아졌대요. 약간 좀 슈퍼맨 느낌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원래 연설을 끝까지 하고 내려오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암살 시도가 있었는데 연설을 끝까지 하고 내려온 걸로 되게 유명해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원래는 끝까지 하려고 했는데 경호원들이 막 몸으로 막고 도저히 끝까지 연설을 할 수가 없어서 내려와서 아쉽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전하더라고요. 의사가 이 귀에 총알 맞은 걸 보고 살아남은 거는 완전 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완전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 본인이 연사로 나오기로 했잖아요. 이것도 끝까지 참석을 하겠다. 정상대로 참석을 하고 공화당 전당대회도 모두 완주하겠다고 그렇게 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당선 확률은 70% 정도로 급등을 하게 됐죠. 지금 뭐 일각에서는 거의 뭐 유력 또는 확정으로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모두 다 완주할 걸로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당선이 이쯤 되면 특별히 어마어마한 이변이 있지 않은 한은 트럼프가 당선되는 걸로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 보니까 트럼프가 제가 오늘 아침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이번 피격 사건의 유일한 사망자 분이시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 엎드리게 하고 그 위에 덮어서 본인만 사망을 하게 됐죠. 되게 이 소식을 전할 때마다 저도 가장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소방관님이시거든요. 되게 좀 가슴이 아픈데 이분의 장례식에도 도널드 트럼프가 참석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트럼프는 뭔가를 좀 확실하게 아는 것 같아요. 이 소방관님을 국민 영웅으로 떠받들게 되면 본인의 당선에도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정말 이미 저번에 토론에서 좀 원사이드하게 끝나면서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상태에서 이게 피격 사건이 나면서 뒤집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데 트럼프가 당선되는 걸로 좀 유력하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미국의 분위기는 지금 뭐 장난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유력 차기 대통령이라고 할게요. 미국 차기 대통령이죠. 도널드 트럼프가 2024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하고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이분도 무소속의 대통령 후보예요. 대통령 후보가 바이든 빼고는 가장 유력한 사람인데 도널드 트럼프가 1등, 바이든이 2등,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3등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맡았다고 합니다.
정말 사이즈가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유력 대선 후보 3명 중에 2명이 나와서 연설을 한다는 것만 해도 이번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다들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네, 되게 친근한 분이죠. 돈나무 언니죠.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 우드. 네, 이분은 뭐 비트코인이 그냥 뭐 팍팍 지르시는 분이잖아요. 앞으로 한 2030년쯤 되면은 비트코인이 한 150만 불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150만 불이면 뭐 대략 한 20억쯤 되겠죠.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을 외치는 그런 분이신데 뭐 캐시우드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아크 인베스트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이분도 나오고 네, 그리고 비트코인 하면 이제 이분을 빼놓을 순 없죠. 네, 그냥 일반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마이클 세일러입니다. 뭐 1%가 이제 넘죠. 한 22만 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이클 세일러도 연사로 참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네 분만 봐도 정말 연사분들이 넘사벽이죠. 네, 일단 트럼프가 나오는 게 엄청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나온다는 거는 물론 컨퍼런스에 나온다는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일종의 밈코인이 오르는 이유는 그냥 오르는 게 있잖아요. 네, 테마주죠, 일종의.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에 비트코인이랑 트럼프랑 테마주처럼 얽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건 뭐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냥 재미 삼아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는 이 도널드 트럼프가 지지율이 올라갈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막상 그 대선이 끝나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호재 해소로 그때는 좀 빠질지도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ETF 승인 뭐 비슷하게 테마로 좀 엮일 가능성도 일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앞으로 채굴되는 모든 비트코인은 메이드 인 USA여야 된다. 이거 좀 대단한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비트코인을 미국에서 다 채굴해 버려야 된다. 그게 앞으로 미국의 성장 먹거리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비트코인의 친암호화폐 쪽으로 좀 많이 돌아선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비트코인 가격 흐름에도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트럼프가 피격을 받게 돼서 정말 만약에 사망하게 됐다면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진짜 모든 시장에 교란이 엄청난 혼란이 펼쳐졌을 것 같거든요. 나스닥도 뭐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근데 뭐 다행히 되게 당당히 무사한 모습으로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 행보도 그대로 이어나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 영웅 같은 느낌으로 대선에 좀 당선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좀 유력해지면서 비트코인은 네, 가격으로 보듯이 엄청나게 환호하고 있죠. 그렇다면 나스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저는 좀 되게 궁금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나스닥도 좀 환호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오늘이 되게 가격 흐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이따가 저는 나스닥을 좀 면밀하게 관찰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이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일론 머스크가 바이든이 아닌 네, 트럼프를 적극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저는 이 부분도 약간 좀 놀라운 게 바이든은 친환경을 되게 강조했던 대통령이거든요. 일론 머스크는 친환경의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건 좀 의미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어떻게 보면 기업가들의 표를 민심을 잡지 못한 걸 수 있죠. 네, 빅테크의 수장들이 대부분 이제 트럼프 지지 쪽으로 돌아서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격차가 커져서 트럼프가 당선이 유력한데 이런 와중에 바이든을 지지한다 하면 기업에 타격이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트위터 같은데 지지문을 좀 많이 올리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일론 머스크, 아마존 대표죠. 네, 베이조스도 마찬가지고 빌 에크먼, 빌 에크먼 되게 유명하죠. 투자자인데 좀 신의 손을 가진 투자자입니다. 빌 에크먼은 헤지펀드 수장이에요. 하여튼 이 수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쪽으로 좀 강력하게,
그러니까 애매한 스탠스가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아마 오늘 나스닥에 반영이 될 것 같거든요. 나스닥이 지금 가격이 되게 높은 상태잖아요. 나스닥이 거의 뭐 사상 최고가를 계속 넘나들고 있는 상태인데, 네, 지난주 이게 수요일 날 이 가격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지난주 목요일쯤에 사상 최고가를 찍었고요. 네.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지난주 목요일에는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었어요. 네, 이때 엔비디아랑 테슬라가 좀 많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반등을 한 고점 부근에서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만약에 오늘 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나스닥을 크게 견인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 자금이 비트코인에 분명히 큰 호재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블랙락을 통해서 증시, 뭐 피델리티와 블랙락 그 친구들을 통해서 아마도 ETF 자금이 많이 흘러 들어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전조 증상이 있었죠. 네, 최근에 이때가 되게 무서울 때였는데, 이때 기억나세요? 그 마운트곡스 물량이 터지는 그 시점이었거든요. 이때 미국 증시가 크게 들어오면서 사실 이게 만약에 안 들어왔다면 우리게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듯이 5만 달러까지 아마 빠졌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행히도 미국 증시 자금이 건져주고 그 이후로도 계속 큰 폭으로 들어왔잖아요. 이 덕분에 비트코인이 바닥을 딛고 지금 상승하면서 아까 보니까 6만 3천 달러까지 한국 가격으로 한 8,800만 원이 넘었었죠. 이렇게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온 게 저는 미국 증시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독일 매도 물량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 매도세가 끝나면서, 네, 이때 보시면 이때가 금요일이거든요. 처음에 매도 물량이 마무리되면서 조금 빠졌다가 다시 아래꼬리 달면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늘 월요일 4일 연속으로 큰 폭으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차트적으로도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독일 매도 물량이 끝나면서 저는 버티다 보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올라가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좀 드렸었는데, 그게 사실 저는 뭐 이렇게 빨리 나올진 몰랐어요. 물론 분할 매수하고 있긴 했지만 이렇게 큰 폭으로 빨리 나오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게 트럼프 피격 사건이 좀 트리거가 된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좀 빠른 폭으로 오르게 됐죠. 그래서 앞으로 호재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호재와 악재를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호재 위주로 먼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는 트럼프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네, 이거는 대단한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오늘 급등한 것도 다 트럼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째는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의견이 상당히 높습니다. 9월 금리 인하될 가능성을 대략 한 90%까지 올라왔거든요. 거의 된다는 뜻이잖아요. 기대감 때문에 좀 선반영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8월쯤에는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도 일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24 비트코인 컨퍼런스, 네, 이건 진짜 엄청난 호재죠. 일단 트럼프가 연설을 한다는 게 가장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유력한 차기 대통령이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한다. 연설을 하는 내내 방송에서는 계속해서 이걸 돌리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대감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흐름에도 좀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게 한 7월 27일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한 7월 28일쯤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지금보다 좀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가장 큰 호재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악재들도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마운트곡스 물량이 아직 남아있죠. 네, 14만 개가 남아있습니다. 네, 한 4만 개 정도는 상환된 걸로 본다, 그런 의견들도 좀 있었는데, 제가 좀 여기저기 살펴본 결과 1,500개 정도만 비트뱅크 물량 통해서 좀 상환이 된 것 같고요. 아직은 대부분의 물량은 그대로 있는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제네시스 물량. 제네시스 물량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운트곡스는 그래도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다뤘고 대부분 아시는데, 제네시스 물량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미니 거래소라고 있어요. 저희는 미국 거래소는 잘 안 쓰니까 제미니 거래소는 잘 모르는데, 여러분 그 페이스북 아시잖아요. 페이스북을 보면 마크 주커버그가 그 CEO긴 하지만 처음에 최초에 그 어플을 기획하고 만든 게 이 윙클보스 형제입니다. 이 윙클보스 형제가 이미 갑부예요. 이 사람들은 뭐 페이스북 주주니까 페북 주식 가치만 해도 이미 좀 갑부인데,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아보고 제미니라는 거래소를 만들었어요. 예, 대단한 형제죠. 네, 이렇게 제미니 거래소의 주인들인데, 이들이 만든 제미니 거래소에서 제미니 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제미니 언은 연 8%의 확정 수익을 안겨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제네시스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때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터졌었잖아요. 뭐 3에로우 캐피털이라던가 우리가 잘 아는 FTX, 샘 뱅크먼 프리드, 뭐 다들 아시죠? FTX 거래소가 파산했잖아요. 이러면서 암호화폐 가격이 쫄딱 망하면서 8% 확정 이자를 지급해야 되니까 제네시스는 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망했습니다. 네, 제네시스가 망하고 이제 파산을 하게 됐죠. 그러면 약간 마운트곡스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네시스가 갖고 있는 물량이 비트코인으로 봤을 때 19억 달러, 19억 1000만 달러 정도 되는데, 요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한 3억 6,400만 달러 정도, 네, 요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합치면 약 한 23억 정도 되는 엄청난 물량이잖아요. 이거저거 다 합치면은 대략 한 3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알트코인 같은 것도 있으니까. 3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거의 뭐 5조에 육박하거든요. 네, 엄청난 양이죠. 또 이게 던져지게 되면은 좀 큰 파장이 있겠죠. 네, 법원에서 상환하라고 조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마운트곡스 물량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건 뭐 되게 큰 부담이죠. 그래서 마운트곡스 물량과 제네시스 물량이 올해 중에 아마 다 풀리게 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호재가 다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네시스 물량과 마운트곡스 물량이 물론 남아있죠. 물론 악재죠. 이런 물량 부담이 사실 있는데, 만약에 가격이 계속 흐름이 좋고 이렇게 상승하는 와중에 이게 풀리게 되면 아마도 우리가 계속 오르고 있을 때에는 팔고 싶지 않잖아요.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욕심을 부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난번처럼 가격이 크게 한풀 꺾이면은 더 빠지기 전에 빨리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에 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은 반등 시작이다, 완전 희망회로를 막 돌리면서 이제 가자를 외쳐도 되는 시점인가, 내가 몰빵해서 매수해야 되는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도 네, 매일매일 비트코인을 네, 일부 매수하고 있고요. 계속 사고 있습니다. 아침에 방송에서 네, 제가 사고 있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매수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엔가 좀 훌쩍 올라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요즘엔 좀 들어요. 그래서 7월 달에도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기점으로 좀 큰 폭으로 오를 수 있을 것 같고, 7, 8, 9월 요때 물론 마운트곡스 물량과 제네시스 물량이 어떻게 되냐에 좀 달려있긴 한데, 그래도 좀 기대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요즘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네, 분할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 아침에 방송을 했을 때보다 네, 큰 폭으로 좀 올랐죠. 아까 좀 최고점 같은 경우는 63,243달러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네, 큰 폭으로 많이 올랐죠. 그러면 이제 좀 중요한 지지선과 저항선이 될 게 이 빨간 선이 200일선이고요. 이동평균선입니다. 이 녹색 선이 121선이거든요. 이제 200일선에는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올라온 듯한 느낌은 드시죠. 이제 아까는 200일선이 더 가까웠는데 이제는 121선이 더 가까워졌어요. 대략 한 65,000달러? 65,000달러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121선 위에 안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가격으로 좀 계산을 해볼게요. 대략 한 9,100만 원 정도? 네, 9천만 원대를 회복하게 되면 121선 위에 안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상승 추세가 다시 이어질 거라고 기대는 좀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최대한 빨리 제가 바라는 거는 네, 최대한 빨리 이번 주 내에 121선 위로 올라갈 수 있기를 네,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관전 포인트가 일단 오늘 그러니까 7월 15일 월요일 요때 나스닥이 얼만큼 올라갈 수 있나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나스닥이 만약에 큰 폭으로 상승을 한다. 그러면 내일 비트코인도 상승을 좀 큰 폭으로 해서 66,000까지 이렇게 65,000까지 올라가서 안착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미 꽤 많이 올랐는데 또 한 번 크게 올라야 되니까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아마 나스닥이 트럼프 피격 사건에서 이게 국민 영웅으로 추대가 되면서 좀 나스닥이 환호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나스닥이 만약에 환호해 준다면 내일 비트코인도 그에 화답하는 마음으로 좀 여기에 있는 지긋지긋한 저항선을 뚫고 121선 위에 안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좀 희망회로니까 투자는 늘 보수적인 시나리오를 좀 갖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들 트럼프 사건 때문에 가격이 흐름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스닥이 혹시나 좀 별로 안 좋았다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꺾어질 수 있죠. 네, 그리고 이 꺾어지는 와중에 마운트곡스 물량이 나왔다. 이게 또 마운트곡스는 그 이름이 주는 무시무시한 공포감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201선을 리테스트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안심하긴 이르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몰빵에서 무리하게 이 포모가 와서 한 방에 사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자금들이 좀 이렇게 제가 현금화를 지난주에 좀 했거든요. 네, 그것들로 테더로 이제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일매일 사고 있거든요. 한 방에 다 사고 싶은 생각이 오늘 되게 많이 들었는데 꾹꾹 참고 있습니다. 저는 한 0.02개씩 매일매일 좀 사려고 하고 있어요. 8월까지는 좀 큰 이변이 없으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만약에 7만 달러를 넘으면 그냥 남은 자금을 다 넣을 생각입니다. 7만 달러가 넘게 되면 그러면 또 요 정도 되면은 한 1억 근처 될 것 같거든요. 1억 정도 되면은 네, 1억 넘어가서 사는 거는 제가 좀 부담스러워서 1억 전에 사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분할 매수하다가 갑자기 큰 폭으로 오르거나 큰 폭으로 빠지면은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수하려고 저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많은 큰 사건들이 있어서 제가 방송을 2번이나 하게 됐는데요. 네, 비트코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날 중에 하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오늘 큰 폭으로 오르는 거 보고 안 팔기 잘했다 이런 생각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투자는 장기 보유하면 대부분은 좀 투자자들에게 다 큰 선물을 안겨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투자하시면 네,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 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네,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네,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AI 요즘에 저 이효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호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호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빛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예,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예,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 주십니다. 남이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